하인리히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1대 29대 300 법칙이라고 표현하면 쉬운데, 어떤 커다란 의미 있는 이벤트가 발생하기 전에 사소한 그런 실마리가 한 300번 정도 나오고, 그 다음 보다 의미 있는 뭔가가 29번 발생한 다음에 한 번의 대형 사고가 터진다는 건데, 오늘부로 코스피가 2500도 깨지고, 코스닥은 뭐 개별 종목들 전부 반토막 나고, 그리고 코인은 뭐 작년 대비 마이너스 70% 기본이고요. 마이너스 90%도 지금 주변에 널렸습니다. 1달러 간다고 했던 도지코인, 작년에 889원까지 찍었다가 지금 67원. 이런 대형 사고가 터지기 전에 제가 주식은 위험자산이다, 장기 투자도 위험하다, 공부한다고 돈을 버는 게 아니다, 주주를 동업자로 대우해주는 기업은 그 어디에도 없다, 이런 발언들이 대략 300번이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29번의 어떤 그 유의미한 사건들, 이를테면 개그맨이 주식 투자 책을 냈는데 이게 베스트셀러가 됐다, 또 미국 주식을 시차에 관계없이 한국 시장 대낮에도 매매할 수 있는 시스템이 오픈됐다, 그 다음 이제 편의점에서 도시락 사면은 주식 한 주를 주는 마케팅, 진짜 근로소득이 거의 전부인 이런 계층까지 파고들었던 거, 그 다음에 온갖 업종, 기업 가리지 않고 터졌던 횡령 사건들, 그 배경에는 전부 주식 투자, 선물 옵션, 코인 손실 들어있었고, 그 다음 이제 금융시장 관점에서 유의미한 사건들도 올 초부터 본격적으로 쏟아져 나왔는데, 먼저 백악관에서 우리 바이든 정부는 주식시장으로 경제성과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 다음 이제 직접 바이든 대통령이 현실적으로는 주식시장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 그리고 지난주 인플레이션 통제를 위해서 연준의 독립성을 존중하겠다. 그리고 바로 어제, 나를 진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주식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제 주주 자본주의는 종말을 고할 때다. 그 다음 연준 첫 금리 인상하고 긴축 발표했던 지난 3월 달에 윌리엄 더들리 전 뉴욕 연은 총재, 연준 내 사실상 서열 3위, 이 사람이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은 지금이라도 주식과 채권 시장 투자자들한테 더 큰 손실을 입혀야 된다고. 이런 거 다 카운트하면 진짜로 29개 정도가 지금 쌓여 있었어요. 그렇게 방심하고 있다가 지금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건데,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진짜 요 재테크 책 제목치고는 거의 노벨 문학상급으로 기가 막힌 제목인데, 이 책을 쓴 헝가리 출신 전설적 투자자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중앙은행이 본격적인 긴축에 들어가거나 전쟁이 확산되면은 그때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무조건 도망가라고. 근데 이번엔 이 두 개가 쌍으로, 커플로, 듀엣으로 등장을 했잖아요. 근데도 뭐 아직도 먼 선생, 먼 프로, 먼 슈퍼개미, 여기 보면 댓글에다가 힘내십시오, 믿습니다, 이 정도로 흔들릴 것 같으면 주식을 하지 말아야죠, 마지막 조정이라고 생각하고 남은 자금 다 태워볼랍니다, 저는 그래도 누구누구님을 만나게 된 걸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지랄. 아니,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말했잖아요. 부자가 되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그 전설의 투자자도 부자가 되는 3가지 비결은, 첫 번째가 부유한 배우자를 만나라. 바로 그냥 그날부터 나도 부자 등극하는 거고, 아니면 유망한 사업 아이템을 찾아가지고 사업을 해라. 근데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되면 그때 주식 투자를 한번 해봐라. 근데 언제 살지가 제일 결정적이라고. 런하 반갑습니다. 저희 집 옆에 바로 그 하이브 전 빅히트 사옥이 있는데, 주말 내내 진짜 그 BTS 팬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동네 전체가 막 그냥 시끌시끌했어요. 하루 온종일 그 횡단보도 건너는 사람들이 거의 출근 시간 명동 광화문같이 그렇게 온종일, 손에는 다들 뭐 굿즈인지 화보인지 하여튼 하나씩 들고들 다니는데, 아무튼 근데 이렇게 BTS 공식 컴백 날 하이브 주가가 10% 급락을 했습니다. 조만간에 뭐 군대를 가든 뭐 해체를 하든 아무튼 그 불투명한데, 아직도 퍼가 50배예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장기 투자할 생각이 드나요? 공포에 살아는 주식 격언이 지금도 맞는 것 같나요? 아까 하인리히의 법칙 얘기하면서 1대 29대 300, 이 중에서 유의미한 29개 사건에 참 이것도 들어가야지. 증권사 리서치센터에서 조사 분석 업무를 담당하는 애널리스트가 자기 BTS 팬 그 암이라고, 그래서 팬 더하기 애널리스트라고, 뭐? 패널리스트? 이런 관점에서 요딴 식으로 하이브 기업 분석해가지고 목표가 설정한 게 50만 2천 원.
오늘 아까 18만원까지 쿵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뭐 사생팬인지 덕질인지 이런 걸로 공식 그 회사 업무를 해놓고도 그걸 또 자랑 삼아서 떠들고 다닌 이 사건도 정말 대한민국 증시 역사에 반드시 기억되어야 할 그런 사건입니다. 자, 이럴 때 통계를 보면 우리가 조금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고 보다 좀 감정적인 투매가 아닌 이성적인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보겠는데, LPL 파이낸셜의 리서치 자료에 따르면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서 총 17번의 하락장이 있었고 이때 평균 하락률이 마이너스 29%, 기간은 11개월이 조금 넘었습니다. 오늘 새벽 뉴욕 증시 기준으로 S&P 500 지수 하락폭이 마이너스 22%, 지금 조정 기간은 한 6개월 정도 되는데, 그럼 만약에 평균하고 정확하게 이게 맞아 떨어진다고 쳤을 때 앞으로 하방으로는 기껏해 한 5% 정도, 그 대신 기간이 이제 최소 올해 연말까지라고 보면은 그 중간에는 언제든 떨주 몰팔이 유효하다는 소리도 되겠죠. 그 다음 CFRA의 자료에서는 지금까지 역대 베어마켓에서 전고점 회복까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9개월, 평균이 한 2년 이상 걸렸다는 분석이 있는데, 아니 69개월이면은 5년이 넘는 건데 지금으로부터 보면은 2027년인데 그때는 우리가 지금처럼 계속 지갑에 현금을 들고 다닐지 말지, 아니면 화폐 단위가 지금처럼 나라마다 다른 시스템으로 계속 유지가 될지 이런 것조차도 예측하기 힘든데, 특히 지금 4차 산업혁명 그 속도로 봤을 때 하여튼 우리 증시는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지금 마이너스 20%가 넘었는데요. 여기서 추가 하락 여부는 환율 1,300원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여기에 원인과 결과 둘 다 키를 쥐고 있는 게 바로 외국인. 뭐 외국인이라고 해서 어느 나라에서 온 누구라고 뭐 명찰이 달려있는 건 아닌데, 환율을 여기서 더 들어올려가지고 1,300원 뚫고 올라가는 것도 외국인이 결정하고요. 그렇게 또 환율이 올라가면 한국 주식을 더 팔아가지고 주가를 더 줘 패는 것도 외국인 손에 결국 달렸고, 하여튼 지금 상황에서는 무조건 외국인이 운전석에 앉아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일단 6월 FMC 이제 진짜 1박 2일 남겨두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연준이 0.75%포인트, 심지어 한 방에 1% 100bp 금리 인상을 내지를 수도 있다는 우려가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의 투심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0.5%포인트가 빅스텝, 0.75%포인트가 자이언트 스텝, 1%면 거의 뭐 진격의 거인 발길질인데, 아니 갑자기 자고 일어나니까 왜 이런 시나리오가 또 조성됐느냐. 일단 월스트리트 저널이 본문을 열었는데, 역시 그 배경에는 우리 10만전자 추진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골드만삭스가 또 있었습니다. 아니, 지난 CPI 그 쇼크 때도 일단 말을 아끼고 잠자코 있었던 골드만삭스에서 이 6월 FMC 코앞에 두고 진짜 급하게 업데이트한 정보에 따르면은 연준이 당장 내일 FMC에서 0.75%포인트, 그리고 뒤이어서 7월 26일 FMC에서도 또 0.75%포인트 두 번 연속으로 자이언트 스텝으로 발길질을 후릴 가능성이 있다고. 그 다음 9월 달에는 0.25%, 그리고 11월, 12월도 절대 쉬지 않고 똑같이 또 각각 0.25%포인트씩 금리 인상을 밀고 나가면은 결국 올해 연말 연방기금금리, 그러니까 미국의 기준금리가 3.5%가 될 것이라고, 연준이 거기까지 밀어 올릴 거라고 골드만삭스에서 공식 이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근데 뭐 9월 달은 뭐 그때 가서 고민하더라도 일단 당장 내일 0.75% 금리 올리면은 원달러 환율은 진짜 기본 1,300원 뚫고, 그리고 또 7월에 0.75%포인트 금리 올리면은 환율이 그때는 1,400원까지 슈팅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까지 통화 스와프에 대한 얘기가 없다면. 우리 증시에서 외국계 순매수가 뚝 끊긴 게 환율 1,200원대부터였는데, 이렇게 되면은 진짜 골드만삭스가 그토록 집착해왔던 10만전자는 정말 그 반으로 접힐 수밖에 없다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죠. 아, 그러나 월가에서 골드만삭스와 거의 쌍벽을 이루는 JP 모간은 여전히 낙관론이 유효하다고, 지금은 누가 봐도 비이성적인 관매도 구간이라고, 특히 이제 JP 모간의 수석 투자 전략가 콜라노비치는 현재 주식시장 급락세는 지난주 CPI 충격, 그리고 연준 금리 인상의 폭이 커질 우려, 그리고 가상화폐 폭락, 이렇게 연쇄적인 그 악재 도미노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하필 타이밍이 세 개가 겹친 거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시장이 반등할 것이라고 반드시 믿는 이유가 자기가 봤을 때는 영향력이 더 큰 재료래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리오프닝의 회복 탄력. 사실 요즘 뭐 물가 많이 오르고 힘들다고는 해도 동네 호프집, 백반집 보면 진짜 확실히 그전보다 사람들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또 그만큼 또 배달이 줄었으려나? 하여튼 이런 리오프닝의 회복 탄력에다가 그리고 중국의 경기 부양책, 그리고 경기 부양 의지, 바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현재 시장이 두려워하고 있는 경기 침체는 우리가 피해갈 것으로 믿고 있다고. 그러면서 지금부터 낙폭 과대주를 공략한다면은 올해 연말쯤 돼서는 연간 기준으로 본전 정도 성과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대신에 경기 방어주들 내지는 최근에 갑자기 비싸진 뭐 방산주 같은 것들은 이제부터 서서히 좀 피하는 게 좋을 것이다라고 JP모간의 콜라노비치가 언급했습니다. 하긴 지난 서브프라임 사태 때 봤더니 리만 브라더스가 막상 파산했을 때가 이제 투매의 절정이었고, 중국에서 그때 당시에 후진타오가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는데 그때가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반등의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생방송에서 대단합니다. G2 중에서 미국이 금융위기 불렀는데 중국이 글로벌 경제 회복에 신호탄을 쐈습니다. 후진타오는 후지지 않았습니다 해가지고 그때 경고받았던. 하여튼 근데 그때는 중국에 코로나가 없었잖아요. 지난주 상하이에 이어서 이번 주 베이징이 그 봉쇄를 또 해제했는데, 그러면서도 중국에서는 어제 상하이처럼 긴급 24시간 재봉쇄 이런 게 막 또 산발적으로 막 터지고 있다고요. 일단 중국은 뭐 하루든 며칠이든 봉쇄령 딱 떨어지면은 고속도로하고 트럭터미널하고 항구부터 딱 막는데, 이것 때문에 물류 차질 적체가 심각하다고 그래요. 또 중국에서 트럭 운전사들은 48시간마다 PCR 검사를 새로 받아가지고 테스트 결과가 항상 나와 있어야 되고, 또 이걸 보여줘야 운행 허가증이 계속 갱신이 된다고. 그래서 지금 중국은 트럭 운전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 그래요. 그래서 누가 트럭 운전사 하겠다고만 나오면은 그러면 운송회사에서 바로 트럭 주고 차 안에 바카스도 막 채워주고 막 모셔간대. 하여튼 이렇게 상하이 물류가 차질을 빚으니까 미국에서 중국으로 떠나는 그 컨테이너들, 주로 이제 서부의 뉴포트 항구 같은 데 있거든요. 근데 이런 이 컨테이너들도 지금 선정량이 다시 막 밀려가지고 증가하고 있고, 그 와중에 또 독일을 비롯해가지고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유럽 이런 주요 국가들에서 철도 항만 근로자들이 또 너도 나도 파업에 돌입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요구 조건은 뭐 우리랑 비슷한데 인력 부족에 따른 보상, 임금 인상, 그리고 근로 조건 개선. 하여튼 지금 당장 문제는 유가하고 금리인데, 40년 전 오일 쇼크 그때는 뭐 지금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게, 그때 소비자 물가 그 CPI가 15% 찍고, 그래서 폴 볼커가 금리 인상 20% 때렸는데, 그때는 이제 러시아 대신에 이란이 미국한테 정면으로 도전한다고, 우리 핵 개발하고 있다고 자진해서 공개하고 중동 전체를 막 들쑤시면서 전쟁 일으키고, 그러다가 원유 수출 금지당하고. 근데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은 뭐 그렇게까지 위기는 아니고요. 일단 학습 효과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겪고 지나갔던 위기는 더 이상 위기가 아니다. 사실상 현실에서는 지금 러시아산 원유, 그 우랄유, 이거 전 세계 원유 소비 1, 2위 국가인 중국이랑 인도가 다 사주고 있고요. 이 두 나라 인구 합치면 30억이에요. 지구인의 거의 절반이라고요. 막상 전 세계 원유 시장 수급에는 지금 큰 차질이 없는 게 본질이기 때문에 오페크도 지들 마음대로 지금 막 증산을 막 때릴 수도 없는 실정이에요. 근데 원래 미국은 7월이 항상 그 유가의 그 정점이었거든요. 원래 이제 5월 달부터 드라이빙 시즌이라고 하는데, 바로 다음 달 초 7월 4일 그 유명한 줄라이 4th, 이 독립기념일로 뭐 증시도 시작인데, 하여튼 이때를 휴가 시즌의 개막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난방유 수요가 많은 겨울보다 오히려 이때가 미국 가솔린 가격 그 고점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런 어떤 시기적 요인을 감안하면은 다음 CPI가 9%를 찍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앞에 골드만삭스부터 저렇게 진짜 바이든의 연준 독립성을 존중한다고 그 내 손에 피 묻히기 싫으니까 니네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물가 때려잡으라고 그렇게 손에다 칼 쥐어줬는데, 이 상황에서 연준은 가만히 있어도 죽고 칼 잘못 휘둘러도 죽고, 아무튼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솔직히 그냥
헐리우드 액션으로 대충 칼 휘두르는 신용만 해서 그렇게 이제 인플레이션을 제압하면은 그게 제일 좋은 시나리오인데, 또 발길질 너무 세게 했다가 자이언트 스텝으로 완전히 상대방이 그냥 턱 맞고 떡시신 해가지고 뻗어버리면은 그것도 부축해서 일으켜 세우고 병원 데려가고 깽값 들어가고 괜히 또 그러면 손해잖아. 하여튼 이제 오늘 내일 이틀 밤 자고 나면은 FMC 결과가 공개가 되는데,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 3시에 중요한 거는 0.5%냐 0.75%냐도 있지만, 어떤 경제연구소 분석에 따르면은 미국이 금리 0.5를 올리면 한국은 구조적으로 0.526에서 0.63을 올려야 된다고. 그 다음 한국은행이 금리를 0.25를 올리면은 시중은행은 1.016을 올려야 된다고. 근데 미국이 한 방에 0.75를 올리면 결국 이 스피드오버 이펙트로 시중은행 금리는 단숨에 한 3%가 올라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아니 뭐 부동산이야 뭐 수요가 좀 특이점이 있다고 치고, 주식시장은 우리나라 개인들이 미국이랑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신용미수를 너무 쉽게 쓴다는 거. 그냥 스마트폰 터치 한 번으로 신용미수 바로 땡길 수 있다는 건데, 이번 주 지금 이런 상황인데도 신용미수가 21조가 넘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20조 간당간당 했었는데 여기서 더 늘어났다는 거고, 지난 그 코로나 유동성 장세 때 그냥 무지성 매수 심리가 너무 깊게 여기 그 각인돼 있어가지고, 일단 지금 떨어지면 무조건 물 타는데 돈은 없으니까 주식담보대출로 물을 다 타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거죠. 이건 만약에 당장 내일이라도 환율 1,300원 찍으면은 그대로 반대매매 맞고 청산 들어가면 진짜 그야말로 청산가리야.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만으로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배달해 드립니다. 상위 1% 정보 취급자들은 절대 장중에 실시간 뉴스나 뉴스 속보 따위에 도파민을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그들과 동일 선상에서 여러분들이 금융시장에 나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립니다. 이게 바로 내일 뉴스 미리 보기의 구성 취지인 정보 민주화 되겠습니다. 내일은 6월 15일 수요일인데요. 마침 한 달에 딱 중간 15일, 그리고 한 주에 딱 중간 수요일, 이렇게 되겠습니다. 내일 정부 일정은 누리호 2차 발사 예정이었는데 연기됐죠. 그 다음에 내일 당정이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협의회를 개최합니다. 뭐 어느 정도 이미 윤곽은 다 나와가지고 자료도 뭐 돌아다니고는 있는데,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우리한테 통화수화표 빨리 좀 맺어졌으면. 그 다음에 내일 정부에서는 적은 강우에도 생공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댐 등 수자원 관리 강화라는 보도자료를 내일 공개할 예정입니다. 요즘 진짜 가뭄이 심각한데요. 가뭄 테마주가 또 있죠. 4대강부터 뭐 해수 담수화 기술까지. 그리고 내일 정부에서는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요건 강화 등을 위한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시행하는 날이 바로 내일입니다. 오늘 마침 그 김건희 여사가 뭐 개고기 식용반대 뉴스도 있었고, 이번 정권에 동물 복지 나아가서는 탄소 중립 식생활 해가지고 뭐 베지테리안 먹는 음식이라든지 뭐 대체육, 배양육 이런 것까지 요쪽으로 이번 정권에 잘하면 큰 장이 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내일 농식품부는 소 단기 사육 모델 개발을 통해서 온실가스 배출량 낮추고 국산 소고기 가격 합리화 등 한우 산업 경쟁력 높인다라는 역시 보도자료를 공개할 예정인데, 이것도 앞에 말씀드린 거하고 일맥상통하죠. 그리고 내일 환경부는 위성 항공 무인기로 녹조 발생 촘촘히 감시라는 발표가 있습니다. 이거 뉴스 타기에 좋죠. 여름철에 항상 그 녹조 라떼 막 이게 도대체 누가 잘못이냐, 뭐 또 MB냐 뭐냐 막 하는데, 위성 항공 무인기, 이 중에서 위성이 제일 중요하겠죠. 환경 위성 그리고 통신 위성 쪽. 내일 문체부는 2022 한국 문화 해외 홍보대사 위촉 및 글로벌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K엔터 요즘 보면 너무 힘이 많이 빠졌는데, 그동안 이제 솔직히 좀 조용히 있었던 조용필 엔터, JYP 엔터만 그래도 조금 저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자, 내일 국가표준원, 국표원은 민간과 함께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표준화 착수한다고 발표할 예정입니다. 요것도 역시 뉴스플로우에 타기 좋은데, 사실 요즘 전기차 2차 전지에 대해서 또 여기도 좀 썰물로 물이 빠지는 게 아닌가. 일단 불이 났다는 게 너무 무섭고, 그래서 전기차는 진짜 그냥 다운타운에서 마실용으로 쇼핑용으로만 타야 되나, 고속도로 나갔다가 중앙분리대
받고 불나면 이거 바로 그냥 그런 좀 회의론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내일 고용부는 가사근로자법 시행 및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참여기관 2차 모집 발표가 있습니다. 저는 로봇 중에서 또 이 포텐셜이 큰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가사노동 로봇 있죠. 일단 지금은 로봇 청소기가 가장 대중화된 가사노동 로봇 기술인데 여기서 어느 정도까지 더 진화를 할 수 있을까요? 자, 내일 6월 15일 수요일 경제 일정은 우리나라 4월 통화 및 유동성, 그리고 5월 고용 동향하고 실업률, 그리고 5월 국내 자동차 산업 동향이 나옵니다. 앞에 뭐 전기차 얘기도 했고 미래차도 지금 뭐 관심을 받고 있기는 한데 조금 이건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자, 내일 2021년 경제 주체별 현금 사용 생태조사 결과가 한국은행에서 발표가 됩니다. 이거 나오면 이제 또 뭐 고액권 얘기,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얘기, 그 다음에 리디노미네이션, 화폐 가치 절하, 이런 얘기가 또 나오죠. 그러면 이제 또 그 화폐 개혁 관련주, ATM 관련주 이런 것들이 증시의 연결 테마입니다. 자, 그리고 내일 현지 시간으로 수요일 날 오후 2시고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 3시에 FOMC 6월 성명서가 발표됩니다. 점도표 나오고,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의장 기자회견도 있고, 일단 여기서 0.75% 금리 인상이 나온다고 하면은 운 좋으면은 선반영 내지는 불확실성 해소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이 정도면 7월도 9월도 안심 못한다고 해가지고 진짜로 무서운 투매가 한번 쏟아질 수도 있죠. 그리고 내일 FOMC 있는 날이다 보니까 이것도 중요한데, 미국에서 5월 소매 판매 수출입 물가지수, 그리고 6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 나오는데 이게 지난 그 임시 결과에서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진짜 큰 폭으로 하락했거든요. 다음 6월 NAHB 주택시장 지수까지, 그리고 내일 중국에서는 5월 광공업 생산, 소매 판매, 고정자산 투자, 실업률, 그리고 외국인 직접 투자 FDI까지 함께 공개가 됩니다. 자, 일본은 내일 4월 소매 판매 핵심 기계류 수주 나오고요. 유로존에서는 4월 무역 수지. 그리고 내일 7월 ECB 유럽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 이벤트도 당연히 이제 주목받고 있는데, 파비오 파네타 유럽중앙은행 집행이사의 연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신흥국 중에서 브라질의 기준금리 발표가 있는데요. 브라질도 여기 인플레이션이 심각해가지고 최근 한 1년 동안 10번을 금리 인상했고 현재 기준금리가 12.75%입니다. 근데 이렇게 진짜 가열차게 금리 인상 폭주를 이어간 결과 지난 5월 물가 상승률이 월간으로 0.47% 기록해가지고 1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꺾이긴 꺾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연준이 사실 브라질 사례를 보고 얼마나 뭐 크게 감동받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금리 인상을 저렇게 죽기 살기로 인플레이션이 죽나 실물 경제가 죽나 진짜 갈 때까지 가보자 하고 저렇게 밀어붙이니까 진짜 인플레이션이 꺾이긴 꺾이네. 물론 경제는 뭐 박살이 났겠지만요. 자, 그리고 내일부터 한일 김포 하네다 노선이 운항 재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내일 한국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술학회 20주년 기념식이 열립니다. OLED, QLED 사실 중국에 많이 따라잡혔고요. 어떤 좀 해안이 나와줄지. 그리고 내일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입니다. 고령화 관련주 이런 날 기계적으로라도 관심 받기 좋고요. 그놈의 저출생 고령화는 맨날 뻔한 테마 같아도 또 그렇게 뻔한 뉴스가 나오면 또 뻔하게 관련 종목들이 오르더라고요. 자, 내일 수요일 증시 일정은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수료식이 열리는데 고용부가 주관합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특성화 대학 인원 늘린다고 하고 반도체로 그냥 승부 보자. 한반도는 반도체로 그냥 사생 결단 한번 내보자. 이런 의지까지 나왔었죠. 내일 넷마블은 머지쿵야 아일랜드 전 세계 출시일이고요. 그 다음 내일 6월 15일 수요일부터 마이크로소프트가 익스플로러 11, 11 지원을 중단한다고 합니다. 기술 지원이 종료되니까 이제 이거 계속 쓰면은 보안 업데이트 안 돼가지고 해킹 같은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 이거죠. 자, 이렇게 오늘 준비한 내일 뉴스는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에 또 내일 뉴스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